한번 다시 재촬영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이제 녹음을 안 하는 바람에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거든요. 제가 너무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너무 서툴러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좀 나아질 텐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것들은 주식에 대해서 약간 좀 기초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. 사실 지금 인트로 영상 다음에 찍는 이 영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종목을 단순히 추천해 주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그 종목을 찾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주식 시장을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제대로 들으시면 아마 되게 많은 걸 건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재테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.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,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주식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네.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을 접하게 된 거는 뭐 외국에서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,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알려주신 방법이 뭐 가치 투자를 해라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, 많이 알려줬어요. 근데 사실 그런 게 막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주식에서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. 자신의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. 인트로 영상에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.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은 타고났다.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이 타고난 기준을 가리는 게 자신의 매매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. 뭐 예를 들어 나는 10% 익절가를 가지겠다, 아니면 몇 프로 이하에는 뭐 손절을 하겠다,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규칙들을 컴퓨터처럼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처럼 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러한 분들은 되게 주식에 한 번 지더라도 여러 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. 이제 내동 매매나 뭐 이게 남의 말을 듣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러한 분들은 한 번 이길 수 있는데 9번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뭐 몇 번 이기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어, 더 잃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동 매매나 아니면은 이제 남들이 막 하는 걸 듣고선 뭐 상한가 분석 없이 상한가 가는 거를 뭐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자신이 이제 주식에 잘 맞는다 생각하시면은 어, 도전해 보시고, 아, 나는 진짜 약간 도박적인 이제 기질이 있어서 이런 건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보다 이제 다른 걸 좀 추천해 드리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적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경매도 있고. 일단 주식은 이 한 가지를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고요. 두 번째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잃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뭐 토론방 같은 데 가면은 리딩 방이 있어요. 근데 이 리딩방이나 펀드 매니저 아니면은 뭐 전문가, 소위 말하는 전문가, 이러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.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9% 사기꾼이 많습니다. 이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에 물린 사람보다 더 잘 그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목에 한 10% 20% 물리면은 뭐 공시도 볼 거잖아요. 공시도 볼 거고
아니면은 그 기업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뉴스도 볼 거고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고 뭐 2년 3년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떤 추이를 변하는지를 되게 잘 알고 계세요. 이 가격이 되게 낮은 가격인지 아니면 높은 가격인지.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유료 리딩방이나 이런 거 가보면서 돈을 번다고 한 사람들은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유료 리딩방에서 제가 아시는 분 한 명이 유료 리딩방에서 리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어, 어디서 이제 물량을 넘길 때 개미들한테 넘길 때 일정 금액을 돈을 준대요. 이제 돈을 주고 어, 이 주식을 사라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그 물량을 이제 개미한테 넘기고 이제 세력들은 그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식의 이제 뭐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듣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리딩방을 따라 본 적은 없고요. 무료 리딩방은 몇 개 들어갔어요. 왜냐면 이제 무료 리딩방의 장점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간략하게 오늘의 뭐 동향이나 어떤 섹터들이 뜨고 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같은 건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간단하게 보는 편이고 제가 이제 유의 깊게 보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 정도로만 이용하셔야지 이걸 보고 어떤 주식을 매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내고 리딩을 한다거나 이건 절대로 저는 비추드리는 방법이에요.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예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식을 잘하려면 하는 것 중 하나가 뉴스를 믿지 마세요. 아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뉴스는 믿을만 해요. 그러니까 뉴스를 믿을만 한데 어떤 뉴스의 호재가 있어요.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늦습니다. 반대로 악재를 보고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늦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되게 과거의 사건이에요. 예를 들어 뭐 이미 악재가 나왔다. 그러면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된 주식 가격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러니까 뉴스가 되게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증권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접하기 때문에 주식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반영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뉴스를 절대 실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건 실시간이 아니고 그냥 과거에 사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돼지 파동, 돼지 뭐 콜레라 뭐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속보 뜨자마자 이제 바로 뭐 닭 관련된 주를 바로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가 살 때 이미 마니커가 800원에서 1,400원이 돼 있는데 그거 자기가 제일 빨리 알았다고 1,400원에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마니커가 뭐 보통 800원에서 이제 뭐 1,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주식을 이제는 좀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주식을 꼭 처음 하시는 분들이 뉴스를 되게 맹신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뉴스에 나온 공시나 아니면 뭐 이런 속보 같은 거는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에서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이 있다.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더 치열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해결될 것인가를 자신이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그걸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권이 되게 심해질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런 매매 규칙을 정해서 그 기사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이게 몇 가지 사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릴게요, 나중에.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. 네 번째로 이제 제가 주식을 잘할 때 이제 하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이랑 같은 얘기인데요. 이제 자신의 매매 원칙을 만드세요. 이제 저는 이제 매매 원칙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. 뭐 아니 좋은 회사라고 할게요.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좋은
주식을 찾아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이제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사실 재무제표를 저는 이제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엄청 잘 보진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일지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재무제표 이야기고요.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보는지, 이제 그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가 흑자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 영업 이익률이나 아니면은 뭐죠? 채무? 빚 뭐 있어요. 그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, 예, 빚이 얼마인지, 뭐 채무, 뭐 비율 이런 걸 따져서 이거를 한번 매출액까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서 항상 플러스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럼 채무 비율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항상 플러스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이것만 지켜도 솔직히 저는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, 좋은 주식은 뭐냐? 사실 좋은 회사는 저는 이제 미국에 해당되는 가치 투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의 좋은 주식은 뭐냐? 대중의 관심이 많은 주식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어떤 테마주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, 지금 사실 총선 시즌이잖아요. 총선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대중의 관심이 많은 주식들이 있어요. 뭐 오세훈의 뭐 진양 관련 회사라든지, 아니면 유승민은 이제 벌써 출마 안 한다고 했지만 유승민이 출마를 했더라면 아마 대신정보통신은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.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재료가 있는 주식을,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가지는 것들을 사야 되고요. 그리고 좋은 가격은 뭐냐면 이제 차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충 보면은 이게 이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평가돼 있는지 이 정도를 보고, 저는 이제 52주 최고가에서는 절대 구매를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52주 최저가인데 대중의 관심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훌륭한 그런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에 매집을 합니다. 매집을 하면은 그 회사는 언젠가 이제 이슈나 아니면은 우상향 아니면은 뭐 쏠 수도 있고요. 뭐 떡상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만약에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저는 잘 지키셔서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 4천만 원에서 1년에 1억 만들기 꼭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잠깐 해보면,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여기 있네요. 사실 이제 처음에 주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. 초보분들은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. 근데 사실 저는 주식 관련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주식 관련 책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본 적이 없고, 이제 주식에 관한 용어집 같은 거는 이제 블로그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는 편이고요.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많이 그 소위 이제 돈을 많이 버셨다는 분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 중에서도 제가 저는 이제 사람을 잘 안 믿기는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분 동영상을 보면서 내 로직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.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 가장 처음에 할 거는 사실 그냥 MTS를 만드세요. MTS? 예, 뭐 이거 그 요새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폰으로도 많이 쉽게 만들잖아요.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10,000원이라도 어떤 주식을 하나 사고 직접 투자를 해봐야 이게 감이 와요. 뭐 시장가로 사보는지 지정가로 사보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진짜 해봐야지 자기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.
그래서 꼭 주식을 시작할 때는 일단 계좌를 만드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계좌를 만들잖아요. 그러면 꼭 많은 돈으로 하지 말고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처음에 좀 많은 돈으로 했어요.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이게 100만 원 저한테 이제 뭐 큰 돈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면 이제 100만 원 뭐 이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00만 원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. 30대에게는 뭐 40대도 큰 돈이긴 하겠지만 100만 원이 전 좋긴 한데 이게 부담되면 10만 원으로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세요. 근데 이거를 뭐 아무거나 아무 주식이나 검색을 해서 막 산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나는 가치 투자를 할 거야. 그럼 가장 먼저 가치 투자하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? 삼성전자 사겠죠? 삼성전자도 하나 사보시고 이 수익률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우량주만 건드리셔도 되는 거고요. 나는 좀 이런 수익률보다 좀 더 이제 급변하는 수익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건 제가 추천한 거 아닌데 이런 게 안 다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해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해보고 자신이 이걸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사실은 잡기 뭐 하한가 이런 걸 다 해보고 어차피 10만 원이면은 잃어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진짜 상장 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좀 잃더라도 3만 원, 4만 원 정도 뭐 40%? 솔직히 이제 주식에서 40% 손실이면은 엄청 큰 거긴 해요. 근데 10만 원에서 40%는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술 한 번 친구랑 안 먹는다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세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제 동영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빅텍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뭐 월칠이는 왜 샀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도 따라서 해봤는데 벌었다.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50만 원 더 넣고 100만 원 더 넣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조금씩 크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직접 해보고 자신이 느끼는 경험 그리고 스스로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찍어봤고요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,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이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